네, 안녕하십니까. 어른 여러분. 평화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평화지역광역단체장 후보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동현 경기지사후보 캠프 대변인 황광명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현 인천시장이신 인천광역시장 후보 박남춘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이신 이광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정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유동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당 위원장 허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공동선언문은 세 후보님이 나눠서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강남춘 시장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평화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평화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공동선언문을 읽겠습니다. 남북 분단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의 3개 시도에게 있어 평화는 곧 경제이며 생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온 연이은 대북 관련 강경 발언과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평화 프로세스 한계 또는 폐기의 목소리는 남북 관계를 또다시 갈등과 충돌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수위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특위 비전 및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남북평화 정착을 통한 접경지역 안정화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이에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의 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우리 3인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평화지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두고 평화경제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나, 평화경제벨트 구축 및 균형발전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3개 시도 공동협력협의체를 구성한다. 둘, 인천국제공항부터 강원도 고성을 잇는 동서평화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해 상호 지원을 강화한다. 셋, 평화지역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 발전을 위해 3개 시도의 제반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연대를 추진한다. 넷, 비무장지대 평화위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평화 생태 관광 명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DMZ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과 창조적인 젊은이가 모여드는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균형특별법, 접경지원지원특별법의 3개 특별법 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등 평화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편을 촉구한다. 이상 합의한 내용에 더해 우리 3인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미래 정치의 장을 열기 위해 정치 교체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득권 깨기의 출발점으로서 이 정치 교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바 있다. 그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는 권력구조 개편, 청년, 여성, 정치 신인,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는 정치 개혁이다. 정치 교체는 1987년 민주헌정 체제 출범 이후 누적된 정치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제구와 기득권 구조가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로 혁신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하나, 지방선거 이후 연동제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광역 기초의회 중대 선거구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는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정치개혁 공동 촉구안을 공동으로 제출한다. 둘, 청년, 여성,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당내 TF 구성을 공동 촉구한다. 셋, 지역 정치에서 먼저 기득권 깨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 교체를 실현한다. 정치 교체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이다. 우리 3위는 이번 선거에서부터 도민 또는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선거 과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이다음으로 새 후보님의 공동선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은 밖으로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지난번에 이동하실 때 천천히 나가주시면 네, 김지영입니다. 세 분이 연합전선 급속하게 된 배경과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또 보시는지 하고 김진태 후보, 이정미 후보, 김은혜 후보 등은 각 지역에서 상대 후보들이 화제성이 높은 인물들이어서 그 선거 전략, 필승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두 분께서 추가 첨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원도는 저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강원도는 접경한 지역으로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새 광역시와 도가 접경 지역이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 광역 시도이고 또 그 밖에 서울과 인천은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 후보들은 이와 같은 공동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을 함께 풀면은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하에서 경선 또는 후보 확정되자마자 긴밀하게 논의를 해왔고 이번에 오늘 공동 선언회까지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 새 후보가 힘을 합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것은 물론 도민과 시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도민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서는 평화 공존과 통일을 이루기까지 하는 기반을 우리 접경 지역에서 먼저 닦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남북관계의 경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 우리 접경 시도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하에서 우리 새 후보가 함께 뜻을 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공항에서 고성까지의 이런 교통 문제를 포함한 광역, 초광역 개념으로서의 새 시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거 전략은 각각 저를 포함해서 두 분 또 후보님들 입장이 다르시겠습니다만 상대 후보가 누구든 각각 해당되는 도와 또 시의 비전과 정책 콘텐츠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독선에 있어서 함께 공동 대처하겠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수도권과 또 강원도 함께 뜻을 모음으로써 저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승리를 이끌기 위한 견인의 역할을 저희 새 후보가 함께 하겠다는 데서 뜻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두 후보님들 선거 전략에 대해서 큰 말씀은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 다 해주셨고
저는 지난 그 인천시장 4년간 재임을 하면서 이 접경 지역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강화에 가면 교동도라는 섬이 바로 이제 군사 대치 시절에 확성기를 달아놓고 있던 곳인데, 그것을 판문점 선언 이후 철수하고 나서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의 생활의 그 편의의 증진, 그리고 관광객의 유입, 이런 것을 눈으로 봤다가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시점에는 또 일체 그런 그 활동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그 목도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접경 지역에 있어서는 평화가 곧 경제고 안정이다, 번영이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서 우리 접경 지역 단체장님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뜻을 모으고 노력해야 그 접경 지역이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낙후돼 있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가열차게 해야 된다는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 네, 인천공항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우리 평화 고속도로가 뚫리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DMZ이 세계적인 곳이 되려면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이 DMZ 가까운 데 오셔서 숙식하면서 세계적인 강의를 하는 그런 세계적인 장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 전 세계 유수한 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에세이 경진대회나 세계의 젊은이들의 지혜를 모으는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이 DMZ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류 평화의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 솔루션을 함께 찾는 그런 경진대회도 함께 될 때 평화는 더 가까이, 평화는 경제의 토대가 되도록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결국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특히 지역민의 삶을 누가 구체적으로 진화시킬 것인가, 내 삶에 힘이 되는 도지사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자리 도지사, 교육 도지사, 효도하는 도지사를 기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에서 강원도로 전화가 점점 더 오는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또 질문 있는 기자분. 네, 됐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당의 그 도당위원장들도 오셨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의 저 허영 위원장님, 또 한마디씩 경기도의 하세요, 그래도. 박정 일로 오세요, 위원장님, 일로. 또 유동세님. 자, 네, 경기도당 위원장 박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 접경 지역은 접경 지역 지원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지원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수도권 말고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또 법적인 것들도 뒷받침을 많이 했었는데, 수도권 또는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발전 또 제한, 발전은커녕 제한이 너무 많았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고 또 수도권 정비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발전을 못했는데, 이번에야말로 그동안 70년간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이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외교 문제가 부각이 되고 이제 다극 체제로 가고 있는데, 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사태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더라도 평화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의 방향을 보면 이 중요한 평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각성도 오늘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자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역차별 받았던 접경 지역에 대한 문제를 우리 경기도 또 인천, 강원도 시도지사, 시장도지사 후보들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그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중요시 되는 이 시점에 평화에 대한 문제들을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각을 시키고 그 해결법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다 말씀하시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